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여러분 언론이나 뉴스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 제도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도를 두고 또 헌법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소원도 비교적 최근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이제 재산권이나 침해나 이런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지만, 그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손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바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비판이 있고 또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제도라는 것은 조합원,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3천만 원이 되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개인당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는 제도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2006년도 소위 이제 330 3월 30일 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이 부과 시점이 재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건축이 마쳐질 때쯤, 이제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즈음에 금액을 확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라서 2006년도 처음 도입됐을 때는 당연히 어디 사업에 적용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았고, 2년 뒤인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상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그리고 2008년에 처음 이제 부과 대상 지역이 나왔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제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2012년 연말에 실제로 이 제도를 유예하겠다라는 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동안 유예가 되다가 2017년도, 그러니까 2013년부터 17년도까지는 제도가 적용이 안 됐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활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8.2 대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중단된 것을 풀어서 다시 적용하겠다 이런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시기였고, 그때 이제 정부는 집값 규제 하나로서 이제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다시 이제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 것은 2018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헌법소원을 그 결과로 기각이 당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논쟁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고요. 적용 사업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같이 이제 혼용하거나 서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을 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도 이 사업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부담 주체는 환수 대상이 되어서
이 돈을 납부하는 주체는 재건축 조합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재건축 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내용,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부과 금액을 정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정하고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환수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면제,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비율을 차등을 둬서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게 되고요. 이 환수된 금액은 그냥 국가가 꿀꺽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서 국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과연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발이익은 이렇게 되겠죠. 기준 시점이 두 가지를 두고 이때 처음 개시 시점이라 그러는데 개시 시점의 가격, 그리고 종료 시점의 가격, 그 둘의 차액이 개발이익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가격이 뭐 2005년에는 100만 원이다. 근데 2010년에는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100만 원이 오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의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보시면 그럼 개시 시점은 언제냐?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때 구성 시점, 승인 시점이 개시 시점이 되는 것이고, 종료 시점은 이제 재건축 사업의 준공을 하는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건축 사업이 처음 할 때 그 가격에서 마칠 때의 가격이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 하면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의 가격, 그 다음에 마지막의 가격을 뺀 금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공제를 해서 개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 개시 시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 시점은 준공일, 이렇게 준공인가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개시 시점의 그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점의 가격은 공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시 가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으로 개시 시점의 기준으로 삼고, 근데 마지막 종료 시점은 공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시 가격이 좀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금액을 공시 가격으로 하고 마지막 금액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산술적으로도 그 개발이익이 좀 많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비판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시 가격을 했으면 마지막에도 공시 가격을 하는 게 일관되고 이론적으로 맞는데, 처음에는 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 가격으로 정하고 마지막 금액은 또 공시 가격이 아니라 별도의 평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산식을 두고도 국가가 그 환수 금액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주택이라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듯이 그런 상승분은 빼야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이론 아래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은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뭐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걸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는 그렇게 산정된 금액의 3천만 원이 미만이다 그러면 전혀 이제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래서 뭐 30%, 40%, 그래서 최대 많게는 50%까지의 비율이 적용돼서 그걸 다 환수하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1인당 부과되는 금액이 뭐 몇억 원이다, 뭐 이런 그런 뭐 카더라 이런 통신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부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돈 떼어간다, 이렇게 국가가 나의 돈을 뺏어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많은 그 논쟁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뭐 개정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일단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너무 엄청난 그런 막대한 그 이익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받아들여서 국민들한테 좀 고르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불로소득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그런 그 제도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런 뭐 정책적인 목표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들어서 찬성을 하는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개시 시점은 공시가격을 하고 왜 마지막 시점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재건축 사업에만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죠. 나만 맞는 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때려라 이러면서 재개발도 때려라,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적용해라 라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현행 그 제도로 잡혀져 있는 것도 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결국 그 주택을 팔게 되면 그 개발 이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을 내게 되는데 양도소득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고 이러면 같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 뭐 여러 개의 지금 뭐 세금, 부가금 이런 게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제도로 뭐 묶어서 해야 된다. 환수 제도는 없애고 세금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실상은 세금인데 뭐 환수 제도라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안에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교수님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 이내 인수위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3천만 원에 이하면 면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천만 원의 그 기준 금액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뭐 1억 원 정도의 그 기준 금액을 높여서 그 이하로는 전부 다 면제시켜주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뭐 예정 그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적용되는 그 조합의 전국의 개수로는 한 65개 단지, 그 다음에 가구 수로는 약 한 3만 3천여 가구라고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억 4천만 원이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에서 최대로 좀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가지고 적용 대상지를 줄여보겠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또 인수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과율인데요. 30% 또는 뭐 많게는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비율 자체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낮추면 당연히 환수 금액은 줄어들기 마련일 것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25% 정도로 환수 비율을 낮추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의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테니까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개시 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인데 이것을 뒤로 밀어가지고 뭐 조합 설립을 인가를 할 때 몇 년 좀 늦춰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춰가지고 개발 그 대상 금액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것도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인수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 여론이 거기에 이제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뭐 이제 제도적으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좀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근거 법률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정부에서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뭐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를 뜯어야 되는데 그 뜯으려면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수위가 얘기하는 이런 대안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말하는 그런 수치들이나 제도들은 전부 다 법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개정이 안 되면 실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완화되는 것은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약간 물음표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부과 대상이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언론을 좀 접하시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한번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관련된 부동산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공익사업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